반갑습니다. 송진구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주변에 나쁜 짓 해서 죄를 지으면 어디 가는지 아시죠? 네. 어디 가요? 학교 가? 감옥 가죠. 네. 근데 감옥 가기 전에 들렸다 가는 데가 있어요. 네. 어딜 들릴까요? 변호사요. 변호사. 법정을 들리죠. 네. 법정에서 판사가 형량을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교도소로 가고 그런 건데, 그 형사 사건에서요, 1심 재판에서 유죄로 딱 된 경우, 네. 2심에서 무죄로 푸는 경우가 만분지 1이래요. 그러니까 만 건의 사례 중에 한 건만이 1심 유죄, 2심 무죄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만큼 어려운 일인데, 오늘 우리한테 강의를 해주실 분은 이거 전문가예요. 1심 유죄, 2심 무죄. 그래서 이분을 무죄 제족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이분은 또 그 일반인들 소송도 많이 대행을 하지만 연예인들 소송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 옛날에 유명했던 주병진 씨 사건, 권영찬 개그맨 사건, 구창모, 편승엽, 기른정 이런 많은 사건들을 전문적으로 하신 분인데, 오늘 우리한테 강의를 해주실 내용은 어떻게 하면 인생을 진심으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진심은 길을 잃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분이에요. 이번 인생도 보면은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주 성공한 분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진심을 나눠주고 계신 분인데, 오늘 무죄 제조기 이재만 변호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이재만 변호사입니다. 근데 무죄 제조기라고 소개를 했는데 무죄는 제조되는 게 아니고 밝혀지는 것인데, 밝혀지는 것이 마치 새롭게 제조하는 것처럼 어렵다고 해서 이제 기자들이 그렇게 별칭으로 지어줘서 무죄 제조기라고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기도 하죠.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연하려고 하는 것은 제목이 인생을 바꾸는 진심 리더십입니다. 그러니까 진심 리더십을 갖고 있으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완전히 실패된 인생도 새롭게 새로운 희망의 땅으로 갈 수 있는 첫발을 내디딜 수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있었죠. 가령 금 나와라 뚝딱하면 금 나오는 도깨비 방맹이 얘기 들었죠. 그 다음에 알라딘 램프에 이렇게 손으로 쓰다두면 펑 하고 거인이 나와서 그 거인이 하인이죠. 주인님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밥도 주고 집도 주고 다 갖다 주잖아요. 이런 도깨비 방망이나 알라딘 램프에 대한 어떤 꿈들을 갖고 자랐어요, 우리들은.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소원을 들어주는 도깨비 방망이나 알라딘 램프와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 여기서 여러분들의 박수를 받고 싶어요. 그럼 제가 박수 나와라 뚝딱 하면 박수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저는 도깨비 방망이를 갖고 있나 본데요. 그럼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요새 전세값이 너무 올라서 오른 전세금 나와라 뚝딱 할 수도 있고, 아이가 지금 고등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힘드니까 아이 입학 허가 통지서 나와라 뚝딱 할 수도 있고, 여기 결혼 안 하신 분들이 있죠. 백마 타고 온 왕자 나와라 뚝딱 하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뚝딱 해보시죠. 원하는 대로. 각자 원하는 거. 자, 시작. 100만 지금 100만 원 외쳤어요. 100만 원 안 나오네요. 왜 지금 뚝딱 했는데 안 나올까요? 안 나오는 이유는 먼저 자기가 뭔가를 원하는 게 있으면 그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물가에 가서 숭늉을 찾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절차가 필요하죠. 가령
대학교 합격증이 필요하면 아이가 공부할 수 있도록 다 뒷바라지 해주고 모든 걸 한 후에 그걸 찾아야 되죠. 근데 지금 난데없이 합격 통지서 나와라 뚝딱 하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행복하거나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잘 찾아서 그 사람한테 가서 소원을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혀 소원을 들어줄 능력도 의사도 없는 사람한테 가면 하나마나 하니까 그런 데는 가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사람을 찾았으면 반드시 가서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요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보통은 요구를 하지 않아요.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혹시 거부하면 창피해서 또 거부하면 좋은 사이가 나빠지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 거부한 횟수가 일반인에 비해서 훨씬 더 많아요. 계속 요구하고 계속 거부되고 그렇게 요구와 거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게 밑거름이 돼서 성공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자존심 때문에 요구하지 않으면 결국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잠깐만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좋아하는 여자가 있으면 가서 내가 널 좋아한다 하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 얘기했다가 거부하면 부끄러워갖고 뭐 하루 이틀 사흘 뭐 이런 노래 있죠. 그러다 한평생 평생 동안 프로포즈 못하죠.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유태인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길거리에서 만나는 순간 해지기 전에 고백한답니다. 유대인들은 무슨 일에 대한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생기면 그 다음 주가 지나기 전에 창업을 한대요. 유대인들은 노벨상 수상자가 900 몇 명쯤 되는데 그 중에 230명이 유대인이에요. 그 다음에 미국 아이비리그 학생 중에 20%, 하버드 대학생 100명 중에 20명은 유대인이에요. 미국 500대 기업의 임원 중에 한 20, 30%는 또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인구가 1250만 명. 우리는 인구가 5천만, 남한만. 그럼 우리 노벨상 한 400명쯤 나와야 되고, 아이비리그에 한 40%, 100명 중 40명, 하버드 대학생 40%는 우리 한국인이어야 되고, 비율로 따지면. 왜냐하면, 유대인하고 한국인들이 IQ에 비교해보니까 한국이 더 높아요. 근데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우수한 민족이 됐나? 그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뭔가 행동을 하는 그게 빨라요. 우리가 하는 식으로 말하면 약간 뻔뻔한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은 그걸 담대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담대함. 지네들 말로는 뭐 후추파란 말도 하긴 하는데. 그런데 우린 그게 약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는 알라딘 램프 갖고 있다고요. 근데 이거를 쓰려면 이건 허상이지만 누군지를 딱 찾아보고 그 사람한테 가서 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거부당해야 돼. 그러면 또 욕을 해야 돼. 옛날 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어요. 100번 부러져도 굴하지 않는다. 무릎뼈가 100번 부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가는 백절불굴의 정신으로 가면 결국 소원을 이룰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그 모든 소원 성취할 수 있는 것들이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을 쭉 보면 얼마나 많은 거절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내가 거절당한 횟수가 얼마인지를 봤을 때 그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성공에 가까이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난 너무나 신중하고 햄릿 같아서 난 단 한 번도 거절당한 적이 없다. 그 사람은 그냥 햄릿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고 찾아가서 해야 돼요. 그러려면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소원을 빌려면 그러면 본인 자신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삼고초려라는 말 알죠?
유비가 나 황제 아니에요. 나중에 결국 황제가 되는데 그런 아주 지체 높은 사람이 저 시골 초야에 묻혀 있는 제갈공명을 초빙하러 거길 가요. 날 도와달라고, 내 신하가 돼달라고. 근데 상대도 안 하고 밖에서 몇 시간 기다리게 하고 쫓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저 건방지게 내가 찾아갔는데 그렇게 한다면 삼국지 역사는 없었겠죠. 또 찾아간 거예요. 3번을 찾아가서 결국은 삼국지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게 황제가 되는 사람도 허리를 굽혀서 찾아가는데 우리 황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허리 굽히는 것은 결국은 더 크게 앞으로 나가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허리를 굽힐 줄 알아야 되는데 허리를 굽히려면 결국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그 훌륭한 이 시대의 멘토들을 만나서 그들에 대한 성공 시크릿을 제가 시청자들한테 전해주는 TV 프로의 그 사회를 지금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멘토들의 성공 시크릿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건 결국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것도 사람이고 상처를 치유해야 하는 것도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는 짐승과 달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인 자는 긴 작대기에 작은 작대기가 받쳐주니까 사람인이 됐고 누군가 받쳐줘야 돼. 그리고 간은 사람과 사람 사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 발전하고 또 상처를 입기도 해요. 그러면 인간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고 인간관계를 잘 맺으면 성공해요. 그래서 결국 인간관계라는 것은 결국 성공이라는 것은 누구와 함께 가느냐에 달려 있어요. 결국 그 누구냐를 얻는 성공 시크릿 그것은 찾아보니까 진심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진심 리더십이 그게 바로 도깨비 방망이고 알라딘 램프예요. 진심 리더십이란 결국 여러분 리더십은 어느 직장에 과장이 있으면 그 과원들의 리더가 과장이죠. 근데 그건 옛날의 리더십은 그 단체의 지도자가 리더였었어요. 그리고 지도자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직원 구성원들의 잠재적 능력을 향상시켜서 공동의 목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합쳐주는 것. 이것이 결국 리더십이었는데 지금의 진심 리더십은 두 사람 사이에도 리더십이 있고 과원 중에 신입사원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도 있어요. 리더십은 공동 목표를 향해 달성해 나가기 위한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설득력 또는 영향력을 말하는데 그 영향력은 새로운 신입사원이 정말 좋은 일을 해놓고 그 성과를 전부 과장한테 다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이 볼 때는 이 일은 과원이 했는데 과장의 성과라고 그러면 앞으로는 과원이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해달라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요. 그러면 여기에 리더십은 누가 발휘하냐? 과원이 리더가 돼요. 그러면 나중에 과장이 부장되면 부원으로 누구를 뽑겠어요? 그 과원을 부장 밑으로 진급시켜서 뽑아요. 결국은 동료는 밟고 넘어가야 될 경쟁자가 아니라 동료는 바로 함께 갈 동반자로 생각하면 멀리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밟고 넘어가면 되는데 진심 리더십은 멀리 가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진심 리더십은 이 과원이 과장이 원하는 걸 주었듯이 두 사람의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뭔지를 잘 보세요. 그리고 상대가 원하는 게 뭔지는 알기가 쉬워요. 그러면 그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요. 그러면 결국 상대방도 내 진심을 알고 제 말을 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진심 리더십은 상대를 설득하는 설득력, 상대에 대한 영향력인데 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선 상대의 마음을 정말 열심히 읽고 그리고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그거를 주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리더십이 발휘돼서 설득력이 결국 행사될 수 있고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진심 리더십은 그런 아주 아낌없이 줘야 되는데 아낌없이 주려면 내 자신이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 그러려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통제해서 자기 자신을 내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 내가 나의 것이 돼야 돼. 그러려면 자기와의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 연애 시절에 여기 이제 기혼자들 아니면 처녀 총각들은 연애하겠지만 처음 연애 시절엔 상대방을 맹목적으로 사랑하죠. 뭐 얼굴이 약간 얽어서 이렇게 뭐 응? 그래도 그게 보조개처럼 보인다잖아요. 진운의 안경이라고 그러고 응? 아니 콩껍질이 씌었나 저 뭘 좋다고 저렇게 좋아하냐. 있는 그대로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그런 진실한 사랑을 알고 본인도 마음을 열어서 결국은 결합이 되는 거잖아요. 나 자신도 그렇게 자신을 맹목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태어날 때 다 재벌 자식으로 태어나는 거 아니죠. 그리고 장동건처럼 미남으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뭐 김태희처럼 미녀로 태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맹목적으로 사랑했듯이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면 그러면 결국 내가 나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본 경영의 신 마쓰시다는 성공 비결을 물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공 비결은 난 가난했다. 가난해서 못 배웠다. 또 못 배워서 가난해서 못 먹었다. 이것이 성공 비결이래. 그래서 이게 왜 성공 비결이냐 얘기하니까 나는 가난해서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경제관념을 익혔고 난 가난해서 못 먹었기 때문에 건강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게 내 몸을 관리했고 나는 가난하니까 공부를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우려고 노력했다. 근데 조금 배웠다고 누가 얘기를 하면 아 지금 뭐 주례사 하나 하고 다른 생각하지만 이 사람은 초등학생한테서도 무슨 얘기를 있으면 배우려고 노력한 거예요. 죽는 날까지.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은 언제나 배우게 된 것이죠. 배움을 익힌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면 그러면 역경도 극복할 수 있어요. 저도 결국은 어려운 시절이 있었죠. 대학을 재수해서 못 들어가서 삼수했었어요. 제가 재수하니까 그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머리 기르고 막 수염 기르고 막 그러면서 방황하면서 공부하면서 놀면서 막 이러면서 지냈어요. 저 끝에 저 대학 제 옛날 그 시절 그 시절이에요. 저렇게 방황했지만 그래도 저는 나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내 갈 길을 가야 된다. 결국 삼수 끝에 대학엔 합격했고 대학 합격하고 대학원 이제 들어가서 공부하고 군대를 갔다 왔어요. 저 동부전선에서 국민을 위해서 국민이 두 발 뻗고 잘 주무시라고 3년 동안 만기 전역하고 나오니까 3년 만기 전역하니까 나이가 31살 됐어요. 근데 제가 대학을 정치학, 대학원 행정학을 했기 때문에 행정고 실종 공부할 때 밖을, 비 오는 밖을 이렇게 내다보고 있으니까 비 맞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법치국가에서는 법을 모르면 저렇게 비를 맞겠다. 내가 변호사가 되면 우산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사시 공부를 했어요. 32에 사시 공부를 시작했죠. 법학을 독학하니까 아는 게 없잖아요. 남들은 한 10년 공부했는데 딱 도서실에 앉으면 아침 먹으면 점심 먹으러 갈 때까지 꼼짝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 별명이 바윗돌이었었어요. 근데 그렇게 2년 반, 3년 가까이 하니까 그 사시는 보통 한 8년에서 9년 공부해야 합격권에 들어요. 그래서 평균 합격 연령이 한 29세대, 20살부터 하면. 근데 한 2년 반 만에 30 훨씬 넘어서 이 굳은 머리로 하니까 한 3년 채 안 돼서 합격할 뻔했어요. 정말 아슬아슬하게.
근데 거기까지였었어요. 그 다음에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한계가 돌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남들처럼 그 필요하다는 시간, 그 8년을 꼬박 채우고 결국 7.8기로 결국 그 시험을 돌파했죠. 그러니까 30대가 완전히 회색빛으로 다 지나갔죠. 하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위기만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본인이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기회가 생기기도 해요. 제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변호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문사에서 저를 들어 미스 코리아 심사위원을 하라고 저를 초빙했어요. 그래서 미스 코리아 심사위원을 했죠. 근데 그 세종문화회관에서 이제 하기 전날 호텔에서 심사위원들이 미리 예비 심사해요. 그때 이제 한 8몇 명을 뽑는데 그때 55명이 쭉 걸어 나오는데 제가 한 7, 8명을 쫙 뽑았어요. 그래서 그걸 쫙 뽑고 나서 바로 면접을 해요. 왜 미스 코리아가 되려고 했느냐 뭐 이런 걸 물어보는데도 그 뽑는 게 별로 차이가 안 났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심사위원 끝난 후에 심사위원 모였을 때 내가 상당히 미적 감각이 있는 모양이다. 나는 저 멀리서 얼굴도 흐릿하게 보였고 옷은 전부 수영복 유니폼이었고 걷는 모습만 보고도 내가 뽑았는데 계속 집단 면접하고 바로 앞에다 개인기도 보고 다 해도 변함이 없더라. 나는 한순간에 뽑았다. 그랬더니 다른 심사위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난 의문스러웠어요. 그 다음에 제가 자문을 하고 있는 회사 임원들이 취업하는 사람들 면접 보죠. 뭐 몇천 명 보는데 가끔씩 면접 보러 들어와서 자리에 앉는 한 7, 8발자국 정도 와서 자리에 앉는 순간에 딱 뽑히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을 집단 면접을 해도 별 차이가 없더래요. 그래서 제가 실제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걸 보고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 그것은 이들한테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매력은 매자는 도깨비의 힘력이에요. 도깨비의 힘. 그들에게는 매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매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본인이 자기 자신한테 지속적으로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왜 미스 코리아에 나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100가지를 갖고 있으면 미스 코리아 훈련도 달라지고 걸어 나올 때도 달라요. 또 면접하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나왔을 때 그들은 미스 코리아 후보로 나온 게 아니라 미스 코리아로 걸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면접자들도 그들이 나올 때는 결국은 후보자가 나온 게 아니고 지원자가 아니라 주인, 그 회사의 오너로서 걸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진짜 자기 자신한테 질문을 계속적으로 하고 내가 미스 코리아가 되는 이유, 내가 취업해서 이 회사에 들어가는 이유를 얘기할 수 있으면 그 매력이 심사위원한테 전해져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마천의 사기에 도리불온 하자성해라. 복숭아 나무나 오약꽃이 이곳에 있다고 말하지 않아도 그 밑에는 저절로 길이 난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 아름다운 꽃이나 맛있는 열매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도 저절로 밑으로 길이 난다는 것은 매력적인 사람은 그 사람의 매력을 알리지 않아도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그 매력을 보고 주위에 모이니까 성공과 행복의 기회가 그만큼 많아지죠. 그래서 사람의 향기는 결국 만리에까지 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진심으로 맹목적으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 그리고 자기가 상대방에게 상대가 원하는 것을 계속 진심으로 주면 결국 본인이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매력적인 사람이 되면 여러분들한테는
성공과 행복의 기회가 그만큼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거 반드시 진심으로 하십시오. 진심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